2023년 9월 17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점검에 있는 섹터는 똑같고요. 추가 위험은 지금은 사실상 1번, 2번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다 매칭이 가능합니다. 신용 위험, 한계 위험, 그다음에 금융권 위험 이게 세 개가 같아요. 지금 하나의 꼭지라고 보는데 주제는 새롭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세션. 이거와 리세션은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빵 터지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못 버티고 하락이 나오면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이거는 정부 정책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압 경제라고 해서 고금리 상태에서 그냥 재무부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충당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를 펼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이 미국 정부보다 더 힘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연준 인사가 재무국장이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버티는 거예요. 그럼 버티는 건데 서로 먼저 안 부러지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미국.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러기 상태고 한 대만 더 땅 때려주면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로 해서 누구 때문에 세상이 위험해졌어라고 얘기를 하려는 찰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이 이제 서서히 육박해지고 있어요. 2, 3년 안에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금리가 3% 정도 되면 엔화 가치는 지금보다 30% 우리가 만약에 당한다면 한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일본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일본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국하고 미국 다 같이 연결됐죠. 이 네 가지가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은 부분으로 나눠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가 한 몸이고 매주 이 이슈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는 29까지 떨어졌는데요. 야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이 17.29, 여기 독일이 16.97, 좀 안 좋죠. 이게 금요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CDS가 전반적으로 한 주간은 내려간 모양새는 보이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입니다. 동일한 상태고요. 한계 기업의 보증이 60% 증가했다. 성장 기업의 목이 줄었다라는 거. 금리가 높으면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한계 기업으로 입구 앞에 있는 2, 3%의 이익만 나는 회사들이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자를 내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이 이익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근데 이자가 계속 높아지니까 순이익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럼 한계 기업으로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종비 기업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구조조정을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냥 그 최저임금 말고 다른 이제 구조조정, 공정전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고금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대출 막히자 기업으로 놀리고 이 추세가 오르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고금리에 쓰러지는 기업, 뭐 코앞 호흡기, 국가가 지원해주는 코로나 금융 지원이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갚기 위해서 자본이 없는 회사들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고금리를 빌리느냐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자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정책을 해서 자기 지역의 중소기업을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워크아웃 당하는 걸 최대한 막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튼튼한 해상마저 위험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큽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2금융권과 미국 중소형은행인데 연체율이 늘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스 똑같이 이제 돌아서 돌고 돌고 오는 거예요. 미분양 사태 일어나면서 위험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중소형은행에서도 중개기관에서 브로커리지들한테 이거를 모아서 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수수료를 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익의 마진이 줄어 들어갑니다. 대응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중개예금이 86%로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중개예금을 해주는 유치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더 값어치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금리도 두 배를 했기 때문에 중소형은행의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다. 이게 미국에서 촉발되고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세션과 경기 침착률은 지난번에 이게 5대 5였는데 지금 3대 7로 바뀌었어요. 3대 7로 바뀌었고 경기 침착률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부동산 창업은 47% 감소했기 때문에 경기 호황은 당분간 한 1년 이상은 오지 않을 거다.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릴 거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적기는 급락 지점을 찾는 것도 있지만 급락 지점이 나오면 그때 이후에 6개월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만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 경기 침체는 1월, 7월에 임금 하락이 있고 여기도 실제로 반도체 빼고는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만 수석 전략가에서도 미 경기 침체 가능성 높고 셔트다운을 조심해야 된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주에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본이 금리를 상한이 지금 1%인데 이걸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미국은 동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동결하고 올랐고 또 동결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몰리는 거예요. 6%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요인은 오일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기름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또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화를 올릴 때가 됐나라는 매파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거 5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엔화를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엔에 투자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진짜 완만한 인구가 가다가 치솟아 오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대응할 거고요. 엔에 지금 투자해서 물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자금을 좀 더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중은 한 20%까지 올 건데 지금 많이 넣은 게 쟤는 한 5%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3%, 5%밖에 안 나온 거라서 천천히 더 늘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제일 문제예요. 중국은 1년 정도 더 침체고 역외 채무 지급 중단 1일 전에는 1억 3만 채 이제 이 부분이 강점을 가지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매에서 70%로 낙찰되고 있고 70% 낙찰되면 수익이 난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70% 정도의 시세로 낙찰되면은 여기가 저점이 돼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경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경매 가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내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경매 물건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상업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조정장에 들어와 있고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와 대비되게 메라튼 이게 잘 사는 동네죠. 잘 사는 동네인들은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입주할 사람들은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라서 양극화가 미국은 일어나는데 중국은 그런 게 안 일어나고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위험 전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위험 전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주도. 근데 급등이 그거죠. ARM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회사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가 올랐지만 금요일 날 다시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박스권 안에서 맨맨맨 돌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330과 350에서 돌고 있는데 그러면서 개별 종목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줄인다면은 순환매 계속 하시면서 시세 차익 내시면 되고요. 10%든 30%든 내시면 돼요. 그리고 때때로 종목들 중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순환매 대장주가 되면은 100%가 나오거든요. 그때 절반만 딱 파는 전략은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주식 투자할 때 장기 투자의 기본 핵심 요인은 100% 투자가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